2015년 9월 6일 야간 공개 교육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샌다거나 발음이 조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진통제를 워낙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금요일인가 사랑니를 뽑았는데 약간 수상한 것도 있고 뽑으면서 약간 좀 찝찝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뭐 진통제라든가 이런 거 먹고 지금 하고 있는데 최대한 발음 새지 않도록 해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이제 뉴스도 나온 것들도 많은데 일단 그 중에서 이제 간추린 뉴스들로 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카페 풍문간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어에 전륜 이상현 또는 풍문간파로 검색을 해주십시오. 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어 전륜 이상현 또는 풍문간파. 전륜 이상현 딱 치면은 검색어 나오죠.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우리 네이버 카페 풍문간파로 이동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주식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청년 실업 때문에 그런가? 부모님 그 여유 자금 가지고 주식하려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이제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주식을 시작할 때잖아요. 연습도 해야 되고 실패와 실패를 반복을 해봐요. 여기서 성공은 빼겠습니다. 연습이니까 실패와 실패를 반복을 해서 그 이제 보완할 점을 보완한 다음에 어느 정도 승률이 나왔을 때 주식을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라든가 가상의 매매를 펼쳤을 때 어느 정도 승률이 나와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예수금을 투입을 하는 거지. 절대 이 연습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액으로 하겠다. 물론 여기서 소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해요. 뭐 100만 원 이하로 하겠다. 뭐 100만 원이 크신 분들도 있고 작으신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뭐 100만 원이 작다 생각하시는 분 100만 원 갖고 연습을 해. 10만 원 갖고 연습을 하겠다. 연습을 해. 하지만 10만 원 연습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10만 원 갖고 연습하기가. 우리 회원님들 10만 원 갖고 연습하기가 왜 힘들까요? 왜냐면 우리나라 주식은 5만 원짜리도 있고 8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인데 뭔 모르고 10만 원 갖고 연습해야지 하면 한 주 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 사고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그거를. 가격이 호가창 가격이 안 맞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그냥 모의 투자 가지고 하시는 게 낫고, 그렇지 않으면 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한 종목만 거래하는 것도 애매해요. 왜? 그 종목만 본동폭 구경하느라고 시간 다 가버리면은 다른 종목들 관찰을 못 하거든요. 100만 원 가지고 최대한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한 3종목, 4종목 분할해가지고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보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100만 원 그거 뭐 다 잃는다고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사라지실 분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다 이럴 가능성도 거의 없고. 네, 천하기재님, 행복분양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주식을 처음에 시작을 하신다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예수금 가지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연습 기간 동안 수업료로 갖다 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1,000만 원 이러는데 뭐 수업료 냈다고 생각을 해야죠. 아주 일단은 뭐 좋은 마인드입니다. 그렇죠? 미련 없이 툴툴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인드로 다시 시작한다는 거. 그러지만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은 정말 수업료로 지불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수업료를 그렇게 많이 내지 말고 최대한 연습으로 마인드 조절. 이 어떻게 보면 이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연기파 배우가 되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 현실의 금액과 실제 금액과 그리고 가상의 금액은 마인드, 사람의 심리적 변화를 굉장히 크게 일으키거든요. 이 차이 때문에 모의 투자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 맞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연기파 배우가 된다면 가상 모의 투자에서 금액을 잃었을 때도 슬퍼하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자기한테 막 스트레스 주는 거지. 그렇게 가능하다면 충분히 모의 금액이나 모의 투자 부분이나 뭐 실전 투자나 비슷하게 연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노력은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 매매로 이렇게 했다 쳐요. 그럼 어떤 식으로 먼저 공부를 해야 되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새롭게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10대도 많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자 모집하는 공지 보신 분들 1번. 제가 얼마 전에 제자 모집 공지를 띄웠습니다. 제자 모집 공지를 띄웠는데 첫날, 제일 첫 번째 날 공지를 띄웠는데 6시간 동안 몇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게요. 거의 한 반나절 6시간 공지가 돼 있었어요. 그걸 보셨다면은 정말 빨리 보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1박 2일
1박 2일 요렇게 됐을 거예요. 첫 번째 제자 모집. 32명이 지원하셨어요. 32명. 6시간 동안 32명이 지원했어요. 그 중에 18살도 있고 19살도 있고 50이 넘으신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아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또 처음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제 방송에서 뭐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주식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장, 마켓. 이 마켓은 뭐 하는 곳이에요? 병정개미님, 신풍아, 수하우스님, 에덴브리지님. 마켓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마켓. 사고 파는 곳. 사고 파는 곳, 마켓.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럼 주식 시장 뭐예요? 그러면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 주식을 사고 파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 누군가가 100개를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0이고 100% 0이고, 남이 100개의 주식수에 70개를 갖고 있다. 그럼 다른 사람은 30개밖에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뭐 유중을 한다 그러면 뻥튀기가 되는 건데, 그건 또 가치평가에서 줄어드니까 한정되어 있는 주식을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물건 있죠. 사고 파는 시장이니까 물건을. 그러면은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어요? 아니면 팔고자 하는 물건에서 아무것도 몰라도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사과를 판다. 사과의 맛이 뭔지 몰라. 그리고 제철이 언제인지 몰라. 소비자가 사러 왔어. 아무것도 몰라.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거 있죠. 나는 생선이 필요해. 근데 저 생선은 내가 먹었을 때 영양가도 많고 맛도 있고 정말 막 필요해. 그러면은 그게 정보잖아요. 저게 필요한 이유. 이런 정도는 알아야 내 물건 필요한 사람들 더욱더 이제 갖다 붙이고 살 붙이고 막 붙여가지고 포장해서 팔 수가 있고, 여러분들 필요한 것도 그걸 판 돈으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간단한 게 이 종목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종목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다른 사람한테 이 종목을 팔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음에 다시 이 종목이 필요할 때 이게 뭐 때문에 필요한지 아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사고자 팔고자 하는 그 종목이 하는 일, 종목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오늘 무슨 사건이 터졌어. 뭐 보트 사건이 터졌어. 그럼 보트에 관련 종목들을 지켜볼 것이고, 그렇죠? 외교에 대해서 얘기가 터졌어. 외교에 관련주를 보시고, FTA 관련주, 자동차는 자동차 관련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경제의 거의 뭐 자본주의 있고 경제의 중심이죠, 여러분들. 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은 빨리 사서 파는 거야. 요 사람들이 요거 필요하겠다면 이거 물론 빨리 사가지고 그 사람 시기에 딱 팔아 던지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들이 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거. 오늘 시장 풍문들. 이걸 왜 제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여기에 해당되는 물건을 사서 팔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에덴브리지님, 쓰리분님, 제이님. 이 상황에 맞는 물건들을 여러분이 사서 필요한 사람한테 빨리 파는 거예요. 조금 먼저 사가지고 시세를 많이 남기고 팔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사갖고 내일 시세에 또 짧게 그냥 수익만 내고 탁 치고 빠지는, 낄끼빠빠, 제가 말씀드렸죠. 낄끼빠빠, 단타매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게, 빨리빨리,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을 빨리빨리 컨택을 해가지고 사요. 남들보다 하루 먼저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10분 먼저 샀는데 수익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 일반한 분들과 있어요. 당장 10분이라도 그 가치가 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1,010원에 샀어. 근데 10분 뒤에 1,100원, 9% 이렇게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9분간의 가치를 사서 먼저 파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있고 시장 상황을 파고 있다가 이 가치를 뒤늦게 판단하고 들어온 사람, 걔한테 던져버리는 거죠. 비싼 값에 사가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우, 고마워라. 10분 만에 한 30만 원 벌었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캐치하기 위해서는 뉴스가 터지는 즉시 바로 종목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시장에서 사고 팔려고 하면은 이 종목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종목들을 어떻게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타 매매를 한다. 그래서 뭐 종목에 대해서 잘 몰라도 돼.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단타 매매도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막 움직이는 애들은 그런 애 없어요.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예, 유명하잖아요, 유행어. 예, 유명한 유행어.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단타 매매건 중장기든 스윙이든 무조건 다 이 시장 상황에 연결된 종목만 움직이는 거예요. 세력주들 말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명분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야. 아무 명분도 없는데 그냥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세력주들도 반드시 그 시장에 맞는 상황과 연결시어서 교집합 만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시장 상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종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관리 종목, 주의 종목 뭐 이런 거지 뭐 쓰리 같은 거 다 빼고 따져보면 한 천 몇백 개 되잖아요. 상장되는 거 숫자 말고. 거기서 실제 여러분들이 거래한 종목들, 거래량 좀 터지고 뉴스 터지고 여러분들이 주목했던 종목들, 뉴스에 언급됐던 종목들, 그런 거 해봤자 개미들이 거래한 종목 한 600개에서 700개밖에 안 돼요. 1년 360일 하루에 2종목씩만 외워봐. 하루에 1.5종목만 외워봐. 1년 안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종목에 대해서 전부 다 알게 될 거예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알 수밖에 없다니까. 하루에 한두 종목만 외워봐. 구구도 안 외우듯이. 예,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요즘에 외우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이제 거래 많이 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는 종목들을 외워야 되는데 차트의 반복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법이라든가 기본적인 뭐 기술적인 분석할 때 매매 기법용 차트 모음 있죠, 여기. 이 종목들은 정말 매매 기법에 맞는 자리가 잘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래했던 종목만 지금 거래를 하는데 이 종목들이 몇백 개 안 된다는 거예요. 한글과 컴퓨터. 거래량 터질 땐 빵빵 터지죠. 주가 많이 올라죠. 코맥스 사람들 많이 알죠. 유니테스트 맞죠. 아가만 컴퍼니 유명한 종목이죠. JCN 시스템, 삼위학기, 아이리버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다 거래해본 종목들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거래했던 종목들, 사람들이 많이 거래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좋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만 알고 있는 종목 있죠. 병정개미님만 알고 있는 종목. 나만의 막 세력주. 여러분 혼자만의 사랑. 나만 아끼고 있는 종목. 그거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 예, 내려가면 내려가지. 그런 거 안 올라가거든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거래를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매매 기법 차트 몸 있죠? 이걸 갖다가 공부를 하는 거야. 눌러보시면은 이 종목은 무슨 호재가 있어서 공략을 했습니다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어. 여러분들 기록을 해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보면 마침 무슨 관련주인지 다 알잖아요. 무슨 관련주인지 찾는 방법 제가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모른다고 하면 그건 간첩이야. 간첩. 제가 지금 3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똑같은 걸 가르치고 있는데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려면은 가장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HTS 들어와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뭐 현재가 창이라다 보시면 여기 기업개요 있죠? 기업개요. 단축 키로는 0919입니다. 키움 주권 기준으로 0919. 0919에서 스냅샷 부분을 보세요. 여기입니다. 예, 기업개요. 바른전자권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스냅샷을 체크를 딱 해보세요. 스냅샷 체크하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비즈니스 부분 나오죠? 여러분들 사업영역 분야 여기 근거리 네트워크 중계기 독점 공급 계약. 동사는 종합 반도체 전문 업체다 나오죠.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제조 부분인 SIP 기술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영업 마케팅 부분인 솔루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다 나왔죠, 여러분들. 반도체 업종이고 SIP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중국, 홍콩 뭐 이런데 또 일을 하고 있고 근거리 네트워크. 근거리 네트워크라면 우리가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단어 뭡니까? 가장 근거리 가까운 단어 지금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렇죠. NFC도 있고 조금 더 여기서 발전시키자면 NFC에서 조금만 더 발전을 시키면 뭐라고요? 예, 근거리 통신망인데 우리가 이거 근거리 통신망은 정말 많이 그렇지 비콘으로도 쓰이고 뭐 여러 가지 뭐 프린트기 이런 것들도 다 써요. 그렇죠. 여기다가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은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수하우스님 정답. 사물 인터넷. 그렇죠. YJ 지금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반도체 바른전자는 무슨 관련주요? 반도체 관련주, 사물 인터넷 관련주, NFC 관련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물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모든 제품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개인정보 같은 거. 그런 거 아무 때나 정자됩니까? 저장이 됩니까? 안 되죠. 반드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다가 16기가에서 32기가로 확장시키고 점점 사물 인터넷 시대 뭐 계속해서 네트워크 시대 동영상 막 다운받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저장해야 될 메모리가 필요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비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상황에 맞는 종목이 되는 거겠죠. 사물 인터넷 관련주, 비메모리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이런 식으로 분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목 공부를 할 때 어디만 공부해야 되냐면은 딱 여기만 비즈니스 부분 여기 있죠.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바른전자 이런 일 한다. 적어놓는 거예요.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 다음에 이런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바로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종목 공부를 하는데 이걸 하다 보면은 빠르신 분들은 하루에 막 10개까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요. 그만 한 600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종목들을 외우게 되고 그게 이제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뉴스 탁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차트를 열어보고 그 종목으로 바로 갑니다. 단축키가 되는 거예요. 단축키. 뉴스 뜨자마자 내가 공부했던 종목 바로 차트 그 차트 딱 열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우리 풍문간파의 투매추론 매매기법을 대입을 하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매매기법을 하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이평선 뭐 보조지표 이런 걸 갖다 대입을 하든 확률이 뉴스를 타고 호재를 타고 가기 때문에 시황을 타고 가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공부의 기본입니다. 공부의 기본. 전쟁 나갈 때 주식시장은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터라고 그러잖아요. 총 들고 뛰어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그 총 쏘는 방법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방식을 오히려 단타 매매에서 더 많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 시작 전에 뉴스가 딱 터졌어요. 지금 조류독감 터졌다. 단독, 속보 딱 터졌어. 그러면 장 열리자마자 어떤 종목이 움직일 것 같아요? 자, 채팅창에 한번 남겨줘 보세요. 장은 9시에 시작이 되는데 7시 아침 뉴스에 뭐 충북 어디서 조류독감 터졌다. 그럼 무슨 관련주가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관련주라고 그랬잖아요. 예. 조류독감 관련주가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예? 조류독감 관련주가 그 동물제약 백신하고 그거 종목들이거든요. 뭐 이글베시라든가 제일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 예. 그런 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뉴스가 터졌는데 아침 7시에 조류독감도 터졌어. 그러면은 조류독감 관련주 관심 종목이 딱 펼쳐놓고 어떤 종목 단타 매매로 거래할지 체크를 하게 되겠죠. 그게 돼야 된다고요. 그게. 2등주 따라잡기라든가 옛날에 상한가 따라잡기는 100% 이걸로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알아야 시장에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종목을 모르는데 대응을 한다. 불가능하죠. 네. 조류독감 터졌는데 어디서 뭐 종이 관련주 거래하고 있고 택도 아닌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종목은 빠질 수도 있고. 어이구 시간 봐라. 아 회원님들 기초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벌써 30분이 흘렀네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1번, 별로 도움 안 됐다 생각하시면 2번. 2번 누르면 앞으로 안 할 거야. 아, 고맙습니다. 만장일치로 1번을 눌러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한 번씩 기초 강의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네. 아, 원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네이버 카페 풍문간파 오늘의 시장 풍문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외웠으면 이제 시장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종목을 이 키워드들에다가 딱 맞춰보는 거예요. 예, 퍼즐 맞춰주지. 9월 6일 매매기법령 주요시장 핫이슈 키워드 볼게요. 한중일 정상회담 중요합니다. 뭘 줄 것이고 뭘 내줄 것이냐. 줄 거 주고 빼올 거 빼오고 외교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 북한과의 뭐 회담이라든가 그리고 중국 가서 또 잘 하고 오셨죠. 근데 중국에서 이제 그 옆에 서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거 뭐 하는 짓이? 미국에서 다시 좀 열받았나 봐요. 우리가 또 중국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이번에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렇게 좋게 안 보던데 조금 걱정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중일 정상회담 관심 깊게 봐야 되고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하락 포지션 금요일장 하락 원인 중에 하나죠. 금요일장이 갑자기 오후장까지 버티나 싶었는데 오후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차트들이 또 한번 무너졌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525, 625, 650 라인에서 한번 깼다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 횡보 이어진다고. 그렇죠? 지금 그 단계입니다. 경제 상장치 하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터진 뉴스 중에서 좀 굉장히 큰 뉴스. 금호타이어 뉴스 보신 분들. 아, 이거 일단 판단하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는 이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돼요. 예. 어디나 뭐 금호타이어 사측도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거기 뭐 노조 회원님들도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되고 물론 이제 뭐 직장인들이 근로자들이 돈을 많이 받아가면 좋죠. 회사도 어느 정도 돈 많이 벌었으면 성과금 줄 거 주고 뭐 돈 많이 벌었다면서 상반기 때 그러면 또 줄 거 주면 돼요. 그런데 뭐 하반기에 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돈 못 주겠다. 이건 말이 애초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뭐 이거는 제가 뭐 어떻다 나쁘다 뭐 좋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뉴스를 기다려봐야 됩니다. 아무튼 뭐 댓글을 보면 그래요. 나는 저 연봉 절반만 받아도 되니까 취직시켜 주세요. 댓글 그런 게 많던데요. 나는 2천만, 나는 3천만 줘도 지금 당장 취직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댓글도 쫙 있고, 이번에 한번 판 갈아엎자고. 싸게 저 좀 써주세요. 이런 글들이 밑에,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금호타이어, 대우조선해양, 금호타이어, 일이 큽니다. 그렇죠? 그 다음 안타까운 뉴스, 추자도 돌고래호. 저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유튜브에 제가 그 고무보트 타고 막 달리는 거 그런 동영상도 올리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바닷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뭐 5m, 6m, 5m 바위, 5m 바위 위에서도 저는 뛰어내리고 그러거든요. 그 주식 이제 하기 전에 막 마음 비우고 막 이런다고 혼자 막 폼 잡고 이럴 때 막 진짜 그런 바닷가 그 바위 위에서 뛰어내리고 그랬어요. 정말 바다를 좋아하고 하는데 나이 들면서 이제 안 가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막 사람들 죽는 뉴스 많이 나오고 하니까 불안해서 이제 보트도 안 타거든요. 친구가 이번에 또 배를 샀는데 그 조만한 그 보트를 샀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겁나서 이제 안 타는데 이번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조끼도 비에 젖어서 안 입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점점 해가 여름이잖아요. 여름 이제 끝났고 가을 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고기들이 또 이제 슬슬 올라와요. 낚시도 잘 되고 그리고 그렇게 덥지를 않기 때문에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출조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전장비라든가 좀 이런 게 미흡하게 챙기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것 같아요. 조용히 지내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면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해경 문제라든가 보호시설에 대한 문제가 얘기가 나왔죠. 내일 우리는 어차피 주식하는 입장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또 한마디 또 던지셨잖아요. 뉴스 기사 보실 텐데 아무튼 사람들이 또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 2015년 국제가전박람회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인가요? 6일간인가 5일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대단한 상품들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거? 여기서 이제 좀 재미난 제품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IFA 2015에서 항상 이런 데서는 좋은 게 나와.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옷 있죠, 옷. 여러분들 스마트웨어. 이제 슈트 같은 건데 얇은 슈트야. 입고 나갔어. 그런데 추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옷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면은 옷의 온도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장판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제이님. 청년아, 니시님. 여러분들이 분명히 옷은 얇은 옷이야. 그런데 패딩을 안 입어도 돼. 왜? 전기장판처럼 온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번에 나온 건 또 다른 거예요. 어떤 거? 스마트 깔창. 왜냐면 이게 정말 밖에 나갔을 때 발바닥 추우면은 정말 괴롭거든요. 특히 군인들 여러분들 군인들 같은 경우 군합발 기가 막히거든요. 이거 기가 막혀. 추워가지고 여름에 동계 경비복이 우리 보초라든가 이런 거 쓸 때 뭐라고 하죠 그거? 초병 설 때 그 두껍게 입는 옷 기억이 안 나네. 전역 한지 오래돼가지고 그런 거 입을 때 엄청 그 신발 막 신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시간 오래 걸리거든. 고참은 막 빨리 뛰 나오라고 했었고 막 신을 줄도 모르는데 막 또 갈구고 빨리빨리 옷 못 입는다고. 처음에 그거 입으려면 한 10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 깔창 하나면은 발바닥 뜨끈하게 이제 군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런 제품들이 나왔다 이거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랜드 세일, 우리나라가 제품들을 세일하고 있다. 대체 어디서 하는 거야 이거? 왜 제가 가는 데는 세일을 안 하는 것이? 사물인터넷 IFA 2015에서는 사물인터넷이 현재 주제로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모래폭풍, 이 자연재해인데 모래폭풍이 한번 지나가면 마을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피닉스주인가요, 미국?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런데 이 모래폭풍이 생각보다 작게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올 봄 기억나세요? 올 봄에 여러분들, 올 봄에 미세먼지, 황사 관련주들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궁약품도 하고 뭐 그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그 뭐지? 안과 관련주들, 그런 것들, 뭐 미세먼지, 황사 관련주, 이런 거 올 봄에 재미 정말 많이 봤을 겁니다. 재밌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거래만 하면 다 수익 났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가을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미세먼지가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럼 내년에 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내년에 또 온다는 거죠. 또 온다는 거. 그럼 내년에 그 종목들 또 하면 되거든요. 내년에 뭐 별거 없다 하면은 그런 관련주도 갖고 그냥 찾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번에 심각한 모래폭풍이 일어났다. 거기에 이어서 수질 오염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진짜 지구 망하는 소식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석 여초사회. 자, 여초사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이게 참 좋은 소식이라 해야 되나? 왜 이제서야 이 뉴스가 나온 거지? 여초사회. 오늘 신문에 굉장히 도배가 됐어요. 뭐냐? 여자의 수가 남자의 수를 추월했다. 그럼 앞으로 이제 20년 뒤면은 이게 상황이 바뀌는 건가요? 그대가 바라는 영호님께서는 해당이 안 되죠? 저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여성의 수가 굉장히 적고, 최근에 제 친구들도 그래요. 무조건 달라야 된다고. 달라야 된다고. 아, 왜,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딸을 낳아야 된다고. 저도 이제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20년 뒤에는 제가 이제 애를 낳고 클 때쯤이면은, 여자는 엄청 많고, 남자는 또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아, 20년 뒤면은 큰일이네. 딸 낳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 반대 역전되는 상황이 일어나겠네요. 삼시세끼 신서유기. 삼시세끼 어촌편이 시작이 됩니다. 삼시세끼 어촌편은 엄청난 또 시청률, 그리고 재미지게 또 보여줬잖아요. 이 뭐 방송 때문일지도 몰라도 귀촌, 귀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귀농. 귀어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특별시 이런 위쪽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제 돈 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도시에 뭐 원룸이라든가 이런 걸 짓는 게 아니라 저기 촌동네, 바닷동네 거기다가 펜션 지어가지고 노후 대책 세우시는 분들이 점점 증가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여기 바닷가 주변에 있거든요. 친구가 이제 땅을 보러 다녔는데 펜션 이렇게 하려고 따라가 보니까 그 얼마 전에 뭐 이쪽 땅은 뭐 서울에 누가 사갖고 요즘엔 또 부산 분이 사갖고 그러더라고요. 부산이면 부산에서 땅 사면 되는데 여기까지 오셨더래요. 삼시세끼 어촌편 이번에 또 시청률 굉장히 기대됩니다. 신서유기 대박이죠, 여러분들. 1000만 클릭 넘었다는데요. 1000만 클릭을 넘었다. 이 이야기가 TV를 굳이 보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재밌고 유익한 그런 방송을 즐길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뭐 PPL이나 이런 과장 이런 거 그 뭐 어느 정도 제한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일단 키워드들은 이렇게 쭉 알아봤고 이제 한 개씩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죠? 아, 저도 봤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북한 10월 열병식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이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만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판 엎어버리겠다. 증시 리스크를 줬죠. 그리고 10월 달에 북한은 또 열병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군사 뭐 미사일 이런 거 우리나라를 또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기들을 또 과장해서 보여주겠죠. 그럼 당연히 분위기 흉흉해지는 거고, 북한발 리스크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 빅텍이라든가 관련주들이 또 실금실금 움직이잖아요. 이거 참 웃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한중일 정상회담 10월 31일 혹은 10월 1일 한국서 개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이고 내줄 것은 무엇인가 잘 판단해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상회담을 했는데 뭐 우리나라가 좀 좋아지는 것이 있다. 수출 품목이라든가 이런 거 뭐 K-코리안 뷰티라든가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이 10월 31일, 11월 1일입니다.
예, 둘 중에 하나 한국에서 개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호재 기간 10월 30일이니까 지금쯤 조정받을 수도 있겠죠. 한국과 중국이 일본이 얘기를 한다면 예, 당연히 경제 부분 얘기할 테고 그 중에 민감한 경제 부분의 품목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화장품, K뷰티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관련주들은 이때를 놔두고 반드시 눌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반드시 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한 종목 중에 이런 종목 있죠. 아가방 컴퍼니. 조만간에 다시 들어갑니다, 저희는. 아가방 컴퍼니. 13,100원에 다 팔았어요. 13,100원. 줄 한번 꺼볼까요? 얼마 전에 튕겨 나올 때 이걸 다 던지고 나왔는데, 자, 여기죠, 여기. 아이고, 우리 가격대가 어떻게 또 이렇게 되냐? 예, 여기서 던졌는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됐네요. 대시세 저가주 주가방은 좀 축소판으로 적용이 된 건데, 저가주 주가방으로 보기에는 예, 갭이 발생을 했죠. 만약 합성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합성 저가주 주가방으로 외바닥 들어갔었거나 이럴 텐데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비중을 절반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참 다행이었던 거는 우리 이때 휴가 갔거든요. 이게 운인지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휴가 간 기간이 여기에요. 예, 사놓고 간 때가 여기서 사놨고, 여기서 사놨어요. 여기서 사놨는데 휴가 갔다 오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간 부분을 우리가 예, 보지 않았던 거지. 그냥 뭐 기가 막히게 팔았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때를 앞두고 반드시 조정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예,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 튕겨져 올라갈 가능성이 예, 높겠죠. 예. 일단은 이야기가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돼요. 반드시 조정이 와야 된다. 그리고 튕겨져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안 올라가면은 예,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렇죠? 네, 올라가야 될 텐데. 최경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3.3% 하향.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네, 이거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이거는 호재가 아니죠, 여러분들. 네, 무조건 안 좋은 뉴스예요. 안 좋은 뉴스. 금호타이어 노사 끝내 협상 결렬, 직장 폐쇄.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뭐 제가 이제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괜히 잘못 말했다가 뉴스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 뉴스 틀면 광고가 나올 텐데 이 부분은 삭제가 안 돼요.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야.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임금 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조와 갈등을 빚어왔던 금호타이어가 오늘 오전 7시 직장을 패소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그 대신 일시금을 지급하는 협상을 벌여왔지만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노사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오전 7시부터 광주광역시 소촌동 본사를 비롯해 전남 곡성, 경기 평택 등의 회사 정문을 폐쇄하고 노조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직장 폐쇄는 노조의 파업에 맞서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달 17일부터 임금 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며 전면 파업 중입니다. 노사는 그동안 임금 인상과 임금 피크제 도입과 그에 따른 위로금, 성과금 지급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중 임금은 4.6% 인상, 임금 피크제는 시행을 내년 초로 미루고 1인당 3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좁혔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1인당 150만 원의 성과급 지급을 주장하고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최종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상반기에 흑자를 낸 만큼 성과급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하반기 경영 상황이 불투명해 연말에 가서야 성과금 지급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JTBC 장정훈입니다. 뭐 양쪽에 입장이 있는 거니까, 네, 양쪽에 입장이 있는 거니까,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자도 전복사고 돌고래호 관련 뉴스 종합. 아무래도 해상안전, 네, 해상안전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예, 돌고래호 표류 위치 오판 논란, 예측 시스템의 의존.
승선 추정 21명 중 광주 전남 연고 5명이다. 3명 구조 10명 사망 8명 실종 추정된다. 정말 안타깝네요. 네. 바닷물에 빠지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부분인데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자,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 국제 가전 박람회. 신기한 상품들이 아직 엄청 쏟아진다는 거죠. 거의 뭐 삼성전자의 가상현실 쿠킹쇼부터 가전제품과 만나는 가상현실, 그리고 중국에서 공격적인 IT의 힘, LGTV 사업본부장 OLED TV 대중화 최적 시기. 엄청난 뭐 TV 성능을 보여줬다 그래요. 삼성은 켰는데 전원이 안 들어오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삼성은 조금 처음에 쪽팔리긴 했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좋은 제품들을 많이 보여줬다. 그리고 IT, 스마트웨어 이쪽 부분에서 삼성전자 또 보여준 게 있다. 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 관련된 뉴스들은 쏟아져 나오겠죠. 전자제품에 대한 기대감은 급증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거래한 종목이 있어요. TV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관련주들이 움직이거든요. 어차피 TV 이런 거 보면 고화질 TV, 뭐 LED,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TV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들 검사하는 검사 장비 이런 거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했던 종목이 유니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IFA가 진행이 되는 동안 계속 그 관련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이제 뭐 나중에 뭐 잘됐다 얘기 나면 치고 올라가는 것이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요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 요게 뭐죠, 여러분들? 요게 우리는 매매 기법에서 기준봉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준봉이 나올 때 반드시 쌍바닥 신호는 나와야 돼요. 쌍바닥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준봉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기준봉에 여러분들 기준봉 단타 매매 낙하법 하잖아요. 그 기준봉 중심에 줄을 긋고 과거의 지지화장을 살펴본다. 이게 차트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줄을 쫙 그어보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일어나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로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매수, 수익, 실현.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한 6, 7% 구간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뉴스에 관련된 종목을 거래를 했고, 또 바른전자. 자, 이런 종목들 관련주거든요. 이런 종목들. 이런 바른전자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대시세의 저가주 주가방으로 이쪽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쵸? 이쪽으로도 볼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다시 볼 수가 있고, 저가주 주가방어 낙하법이죠, 이 차트는. 그리고 아까 유니테스트는 기준봉 단타매매 낙하법이고, 기준봉 단타매매 낙하법, 바른전자는 저가주 주가방어 낙하법. 둘 다 매매 기법이 틀린 겁니다. 둘 다 단타 매매고.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합본서 공부하시는 분들. 자, IFA 뉴스는 워낙 많기 때문에 요거는 요까지 보고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한중일 TV 삼국지. TV에 대한 관련주 제가 말씀드렸죠. 혼수철입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말, 곧 있으면 또 올림픽 뭐 이런 것들 다가오잖아요. TV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제향하는 난방 깔창. 아까 우리가 키워드 말씀드릴 때 봤던 부분이죠. 요런 겁니다. 겨울철에 이런 거 구매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네.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2015 국제 가전 박람회.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난방 깔창. 난방 깔창뿐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신체에 이제 그 뭐 온도 같은 걸 재가지고 그 온도를 분석해서 뭐 신체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또 헬스케어, 원격 진료용 헬스케어 장비도 소개가 되었다고 하죠. 자, 이런 이제 성능이 좋은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 자, 이걸 갖다가 또 스마트폰 이쪽을 또 벗어나가지고 로봇 쪽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로봇? 터미네이터에서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직접 자기가 고장난 데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봇가 자기 이제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자기가 직접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랑 똑같은 로봇을 자기가 직접 조립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번식 기능.
로봇이 스스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평가해 더 좋은 자식 로봇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이제 곧 현실화된다. 로봇 기능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봇이 스스로 자신을 복사한다. 점점 기술이 엄청 발전하죠, 여러분들. 원격 의료 중국 수출, 의료 관광 상품 공동 개발. 그리고 5년간 버려지는 혈액 3억 cc. 이건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헌혈하고 막 하잖아요. 예, 그 중에 뭐 5년간 3억 cc가 버려졌대요. 네, 3억 cc. 관리가 잘 안 된대요. 관리할 수 있는 냉장고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졌다고 합니다. 요거 뉴스 보도록 할게요. 이거 또 광고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차라리 그 광고면 괜찮겠는데. 네, 맞네요. 이건 시간 낭비야. 인생에 도움이 안 돼. 혈액이 부족해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헌혈을 받았다가 그냥 폐기된 혈액이 최근 5년 반 동안 무려 3억 4,700만 cc입니다. 대부분은 기증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적십자의 사후 관리 소홀로 폐기되는 혈액도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적격 혈액으로 판명돼 버려진 피는 무려 16만 3천 팩. 이 중 80% 가까이는 혈액 선별 검사 결과 간 수치 이상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질병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기증자가 헌혈을 한 건데 사전 문진에서 걸러지지 않은 겁니다. 해당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 혜택 받기 위해서 문진표를 이제 거짓으로 작성하는 친구들을 꽤 봤는데 적십자의 사후 관리 소홀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혈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되는 혈액은 2010년부터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엔 2,132개 팩이 버려졌고 관리자가 혈액을 제대로 분리하지 못해 혼탁해지거나 변색된 혈액도 4년 전에 비해 배로 늘었습니다. 혈액 유통과 관리 체계에 자, 여러분들. 혈액 보관. 이런 뉴스 나왔을 때 관련주들 아시죠? 우리가 얼마 전에 또 거래를 했었었고. 예, 어떤 종목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죠?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 엄청 흔들었어요, 그렇죠? 고가권이고. 이런 종목들은 일단 고가권이에요, 그렇죠? 고가권. 바로 종목 뉴스 나오고 종목이 뭔지 알게 되고, 그렇죠? 근데 차트를 보니까 고가권이야, 그렇죠? 네.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메르스 사태 때 있었다면 국내 스타트업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체온계 개발 헬스케어 산업이죠. 그랜드 세일 효과 다시 찾은 코리아. 요커들 다시 한국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자, 결혼 상품들이죠. 드라마 주인공처럼 한국에서 웨딩 촬영, 관광 상품화 진행되고 있다. 부산에서 중국 요커 끌어당기기 위해서 개발 많이 하고 있고, 뭐 경상남도 쪽도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웨딩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번에 그 중국 위안화부터 시작해서 이런 리스크가 없었다면은 혼수 관련주는 날라갔을 거예요, 그렇죠? 네, 날라갔을 거고 유아 복지 부분도 날라갔을 거고 다만 이제 시장이 잘못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좀 고생을 하고 있을 텐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은 가장 먼저 올라올 종목들도 이런 종목들입니다. 한국 여초 사회 전환, 여자 인구 남자 첫 추월. 한국 고령화 심해지면서 여초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다. 주민등록 연구 여자 인구 남자 첫 추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다.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사회는 여자가 더 많은 여초 인구 구조를 갖게 된다. 남자들이 빨리 죽는데요, 여러분들. 예, 남자가 빨리 죽는답니다. 네. 고생해서 그렇죠. 고생해서. 예, 물론 이제 뭐 여성분도 고생하는데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산다 그러네요. 여자 수가 많아지면은 여자 수가 많아진다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겠어요. 네. 노약자도 많아지고 그리고 여자의 수가 늘어난다. 예,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여러분들. 예, 많이 팔리는 거는 기저귀 제품들, 요런 것들, 예, 노인복지. 노인복지는 아동복지와 겹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를 공략을 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한 20몇 %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뉴스 호재가 됩니다. 당장 지수 하락은 며칠 안 돼요. 하지만 이런 뉴스들은 10년짜리가 될 수 있고 5년짜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가치를 잘 평가를 해봐야 돼요. 당장 한 달 어렵다고 해서 이 종목을 손절 칠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의 앞으로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그 방향성, 앞으로 5년, 10년 뒤, 뭐 1년 뒤 이런 이제 호재 기간이 있다 생각했을 때 과연 홀딩을 할 것인가, 자를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고, 그렇죠? 주식 참 어렵다, 그렇죠? 근데 공부 많이 하면은 충분히 또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추석입니다. 곧 번식기 말벌이 나타난다. 가을철 찐득이도 조심하세요. 추석 때 가가지고 성묘하고 전하고 그 앞에서 뭐 음식도 잠깐 먹고 그 순간에 뭐 모래란다. 모기, 뭐 각종 해충 뭐 물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옛날에 알려줬던 종목 있었죠. 작년에 이 추석 관련 좋아하면 몇 개 있어요. 뭐냐, 뭐 대륙제관 같은 거. 대륙제관 같은 거 이제 슬슬 또 올라오고 있죠. 대륙제관, 그리고 뭐 태양, 그리고 승일. 움직임 똑같죠, 세 개가 다. 이번에 경제 리스크 없었으면 올라갔을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중학생이 부탄가스 폭발시켜갖고 학교 폭발시킨 거 봤어요? 학교 폭발시킨 거? 네. 이게 외부의 충격으로 폭발할 수 없도록 지금 이 부탄가스 회사들이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술력 있는 연구. 이런 것들은 불 붙여도 안 터지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기술들이 이제 연구가 되고 결과물이 나오면은 또 회사에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을철에 행락철에 밖에 가서 삼겹살이랑 구워 먹자 할 때 가져가야 되는 거. 숯, 부탄가스 관련 주들. 원래 추석 때고 얘네들이 확 여름철에도 확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나쁘다 보니까 그 힘을 발휘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안타까운 테마입니다, 사실상. 안타까운 테마. 벌써 저기 올라갔었어야 되는 건데 아쉬운 거예요. 네, 물론 우리도 거래를 못했죠. 왜? 사람들이 다 올해는 별로 안 되겠어. 거래를 안 해버리니까. 메르스도 있었고 불안하거든. 아무튼 안타까운 테마였습니다. 자, 뉴스들 꽤 많네요. 그렇죠? 미국 피닉스시 거대 모래폭풍 강타 장면을 포착하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태풍, 이런 모래폭풍이 서울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서울에는 그런 지역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했죠. 뭐 충청남도라든가 대전 이런 쪽은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거대한 모래폭풍에 미국의 도시를 강타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미국 피닉스시입니다. 거대한 모래폭풍이 서서히 도심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모래가 뒤덮은 지역은 금세 캄캄해지는데요. 최고 풍속 80km의 이 모래폭풍에 시내 전기 공급이 중단돼 주민 5만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정도라니까, 저 정도. 유튜브에서 모래폭풍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 비슷한 그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번 지나가면은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 옛날 영상도 있어요. 옛날 영상들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쉽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왜 안 나오는 거지? 잠깐만요. 유튜브. 다 죽는 거지. 뭐 저거만 죽겠어. 다 죽는 거야. 여기 제가 본 것 중에 이거 포토샵 아닙니다. 실제 사진. 실제 영상. 실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네,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회원님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중요한 뉴스들 몇 군데 나온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장이 금요일 안 좋다 보니까 차트상의 신호가 찾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차트에 맞는다 생각했던 종목이 한 두세 가지는 있더라고요. 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한 번씩 거래해 보시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네, 막 뭐 수익을 내 갖고 뭐 집 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소한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풍문간파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한번 처음부터 해보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부하는 방법, 일단 먼저 종목을 외우는 겁니다. 종목부터 외우고 그 다음에 기법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화요일 교육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쏟아진 빗물 사이로 모습 보였는데 내 손엔 잡히지가 않아 눈에 눈물 고였는데 불러도 오지를 않아 애타는 내 맘 알고 있을까 몰라 네 생각은 뭘까 아쉬울 것 없다 단 한치의 후회도 없이 너와 나 사랑했다 믿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 1번 한번 들어봐주세요. 네? 당장 10분이라도 그 가치가 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1010원에 샀어. 근데 10분 뒤에 1100원, 9% 이렇게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9분간의 가치를 사서 먼저 파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있고 시장 상황을 파고 있다가 이 가치를 뒤늦게 판단하고 들어온 사람, 걔한테 던져버리는 거죠. 예, 비싼 값에 사가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우, 고마워라. 어이구, 10분 만에 한 30만원 벌었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캐치하기 위해서는 뉴스가 터지는 즉시 바로 종목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시장에서 사고 팔려고 하면은 이 종목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종목들을 어떻게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타 매매를 한다. 그래서 뭐 종목에 대해서 잘 몰라도 돼.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단타 매매도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막 움직이는 애들은 그런 애 없어요.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예, 유명하잖아요, 유행어. 예, 유명한 유행어.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단타 매매건 중장기든 스윙이든 무조건 다 이 시장 상황에 연결된 종목만 움직이는 거예요. 세력주들 말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명분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 명분도 없는데 그냥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세력주들도 반드시 그 시장에 맞는 상황과 연결시어서 교집합 만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시장 상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종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관리 종목, 주의 종목 뭐 이런 거지 뭐 쓰리 같은 거 다 빼고 따져보면 한 1000 몇백 개 되잖아요. 상장되는 거 숫자 말고. 거기서 실제 여러분들이 거래한 종목들, 거래량 좀 터지고 뉴스 터지고 여러분들이 주목했던 종목들, 뉴스에 언급됐던 종목들, 그런 거 해봤자 개미들이 거래한 종목 한 600개에서 700개밖에 안 돼요. 1년 365일 하루에 2종목씩만 외워봐. 하루에 1.5종목만 외워봐. 1년 안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종목에 대해서 전부 다 알게 될 거예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알 수밖에 없다니까. 하루에 한두 종목만 외워봐. 구구도 안 외우듯이. 예,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요즘에 외우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이제 거래 많이 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는 종목들을 외워야 되는데 차트의 반복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법이라든가 기본적인 뭐 기술적인 분석할 때 매매 기법용 차트 모음 있죠, 여기. 이 종목들은 정말 매매 기법에 맞는 자리가 잘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래했던 종목만 지금 거래를 하는데 이 종목들이 몇백 개 안 된다는 거예요. 한글과 컴퓨터. 거래량 터질 땐 빵빵 터지죠. 주가 많이 올라죠. 코맥스 사람들 많이 알죠. 유니테스트 맞죠. 아가방 컴퍼니 유명한 종목이죠. JCN 시스템, 삼위학기, 아이리버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다 거래해본 종목들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거래했던 종목들, 사람들이 많이 거래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좋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만 알고 있는 종목 있죠. 병정개미님만 알고 있는 종목. 나만의 막 세력주. 여러분 혼자만의 사랑. 나만 아끼고 있는 종목. 그거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 예, 내려가면 내려가지 그런 거 안 올라가거든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거래를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매매 기법 차트몸 있죠? 이걸 갖다가 공부를 하는 거야. 눌러보시면은 이 종목은 무슨 호재가 있어서 공략을 했습니다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어. 여러분들 기록을 해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보면 마찬가지, 무슨 관련주인지 다 알잖아요. 무슨 관련주인지 찾는 방법 제가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모른다고 하면 그거는 간첩이야. 간첩. 제가 지금 3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똑같은 걸 가르치고 있는데,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려면은 가장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HTS 들어와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뭐 현재가 창이라다 보시면 여기 기업개요 있죠? 기업개요. 단축키로는 0919입니다. 키움 주권 기준으로 0919. 0919에서 스냅샷 부분을 보세요. 여기입니다. 예. 기업개요. 바른전자권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스냅샷을 체크를 딱 해보세요. 스냅샷 체크하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비즈니스 부분 나오죠? 여러분들 사업 영역 분야. 여기 근거리 네트워크 중계기 독점 공급 계약. 동사는 종합 반도체 전문 업체다 나오죠?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제조 부분인 SIP 기술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영업 마케팅 부분인 솔루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다 나왔죠, 여러분들? 반도체 업종이고 SIP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중국, 홍콩 뭐 이런데 또 일을 하고 있고 근거리 네트워크. 근거리 네트워크라면 우리가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단어 뭡니까? 가장 근거리 가까운 단어. 지금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NFC도 있고 조금 더 여기서 발전시키자면 NFC에서 조금만 더 발전을 시키면 뭐라고요? 근거리 통신망인데 우리가 이거 근거리 통신망은 정말 많이, 그렇지, 비콘으로도 쓰이고 뭐 여러 가지 뭐 프린트기 이런 것들도 다 써요. 그렇죠. 여기다가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은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수하우스님 정답. 사물 인터넷. 그렇죠. YJ 지금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반도체, 바른전자는 무슨 관련주예요? 반도체 관련주, 사물 인터넷 관련주, NFC 관련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모든 제품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개인정보 같은 거. 그런 거 아무 때나 정자됩니까? 저장이 됩니까? 안 되죠. 반드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다가 16기가에서 32기가로 확장시키고 점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다 이럴 가능성도 거의 없고. 네, 천하기재님, 행복분양님, 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주식을 처음에 시작을 하신다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예수금 가지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연습 기간 동안 수업료를 갖다 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1,000만 원 이러는데 뭐 수업료 냈다고 생각을 해야죠. 예, 아주 일단은 뭐 좋은 마인드입니다. 그렇죠? 미련 없이 툴툴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인드로 다시 시작한다는 거. 그러지만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은 정말 수업료로 지불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수업료를 그렇게 많이 내지 말고 최대한 연습으로 마인드 조절. 이 어떻게 보면 이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연기파 배우가 되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 현실의 금액과 실제 금액과 그리고 가상의 금액은 마인드, 사람의 심리적 변화를 굉장히 크게 일으키거든요. 이 차이 때문에 모의 투자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 맞습니다. 예, 이거는 반드시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연기파 배우가 된다면은 가상 모의 투자에서 금액을 잃었을 때도 슬퍼하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자기한테 막 스트레스 주는 거지. 예, 그렇게 가능하다면은 충분히 모의 금액이나 모의 투자 부분이나 뭐 실전 투자나 비슷하게 연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노력은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 매매로 이렇게 했다 쳐요. 그럼 어떤 식으로 먼저 공부를 해야 되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새롭게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10대도 많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자 모집하는 공지 보신 분들 1번. 제가 얼마 전에 제자 모집 공지를 띄웠습니다. 예, 제자 모집 공지를 띄웠는데 첫날, 제일 첫 번째 날 공지를 띄웠는데 6시간 동안 몇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게요. 네, 거의 한 반나절 6시간 공지가 돼 있었어요. 그걸 보셨다면은 정말 빨리 보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1박 2일
1박 2일 요렇게 됐을 거예요. 첫 번째 제자 모집. 예, 32명이 지원하셨어요. 32명. 6시간 동안 32명이 지원했어요. 예, 그 중에 18살도 있고, 19살도 있고, 예, 50이 넘으신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아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또 처음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제 방송에서 뭐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주식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장, 마켓. 이 마켓은 뭐 하는 곳이에요? 병정개미님, 신풍아, 수하우스님, 에덴브리지님. 마켓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마켓. 사고 파는 곳. 사고 파는 곳, 마켓.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럼 주식 시장. 뭐예요? 그러면 주식을 사고. 2015년 9월 6일 야간 공개 교육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샌다거나 발음이 조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진통제를 워낙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금요일인가 사랑니를 뽑았는데 약간 수상한 것도 있고 뽑으면서 약간 좀 찝찝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뭐 진통제라든가 이런 거 먹고 지금 하고 있는데 최대한 발음 새지 않도록 해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이제 뉴스도 나온 것들도 많은데 일단 그 중에서 이제 간추린 뉴스들로 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카페 풍문간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어에 전륜 이상현 또는 풍문간파로 검색을 해주십시오. 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어 전륜 이상현 또는 풍문간파. 전륜 이상현 딱 치면은 검색어 나오죠.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우리 네이버 카페 풍문간파로 이동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주식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청년 실업 때문에 그런가? 부모님 그 여유 자금 가지고 주식하려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이제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주식을 시작할 때잖아요. 시작. 연습도 해야 되고, 실패와 실패를 반복을 해봐요. 여기서 성공은 빼겠습니다. 연습이니까. 실패와 실패를 반복을 해서 그 이제 보완할 점을 보완한 다음에 어느 정도 승률이 나왔을 때 주식을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라든가 가상의 매매를 펼쳤을 때 어느 정도 승률이 나와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예수금을 투입을 하는 거지. 절대 이 연습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액으로 하겠다. 물론 여기서 소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해요. 뭐 100만 원 이하로 하겠다. 뭐 100만 원이 크신 분들도 있고 작으신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뭐 100만 원이 작다 생각하시는 분 100만 원 갖고 연습을 해. 10만 원 갖고 연습을 하겠다. 연습을 해. 하지만 10만 원 연습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10만 원 갖고 연습하기가. 우리 회원님들 10만 원 갖고 연습하기가 왜 힘들까요? 왜냐면 우리나라 주식은 5만 원짜리도 있고 8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인데 뭔 모르고 10만 원 갖고 연습해야지 하면 한 주 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 사고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그거를. 가격이 호가창 가격이 안 맞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그냥 모의 투자 가지고 하시는 게 낫고, 그렇지 않으면 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한 종목만 거래하는 것도 애매해요. 왜? 그 종목만 본동폭 구경하느라고 시간 다 가버리면은 다른 종목들 관찰을 못 하거든요. 100만 원 가지고 최대한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한 3종목, 4종목 분할해가지고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100만 원 그거 뭐 다 잃는다고,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사라지실 분들은 사고 파는 시장. 주식을 사고 파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 누군가가 100개를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0이고 100% 0이고 남이 100개의 주식수에 70개를 갖고 있다. 그럼 다른 사람은 30개밖에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뭐 유중을 한다 그러면 뻥튀기가 되는 건데, 그건 또 가치평가에서 줄어드니까 한정되어 있는 주식을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물건 있죠. 사고 파는 시장이니까 물건을. 그러면은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어요? 아니면 팔고자 하는 물건에서 아무것도 몰라도 되겠어요? 여러분들 사과를 판다. 사과의 맛이 뭔지 몰라. 그리고 제철이 언제인지 몰라. 소비자가 사러 왔어. 아무것도 몰라.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거 있죠. 나는 생선이 필요해.
근데 저 생선은 내가 먹었을 때 영양가도 많고 맛도 있고 정말 막 필요해. 그러면은 그게 정보잖아요. 저게 필요한 이유. 이런 정도는 알아야 내 물건 필요한 사람들 더욱더 이제 갖다 붙이고 살 붙이고 막 붙여가지고 포장해서 팔 수가 있고 여러분들 필요한 것도 그걸 판 돈으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간단한 게 이 종목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종목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다른 사람한테 이 종목을 팔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음에 다시 이 종목이 필요할 때 이게 뭐 때문에 필요한지 아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사고자 팔고자 하는 그 종목이 하는 일, 종목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오늘 무슨 사건이 터졌어. 뭐 보트 사건이 터졌어. 그럼 보트에 관련 종목들을 지켜볼 것이고 그렇죠. 외교에 대해서 얘기가 터졌어. 외교에 관련주를 보시고 FTA 관련주, 자동차는 자동차 관련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경제의 거의 뭐 자본주의 있고 경제의 중심이죠, 여러분들. 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은 빨리 사서 파는 거야. 요 사람들이 요거 필요하겠다면 이거 물론 빨리 사가지고 그 사람 시기에 딱 팔아 던지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들이 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거. 오늘 시장 풍문들. 이걸 왜 제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여기에 해당되는 물건을 사서 팔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에덴브리지님, 쓰리브님, 제이님. 네. 이 상황에 맞는 물건들을 여러분이 사서 필요한 사람한테 빨리 파는 거예요. 조금 먼저 사가지고 시세를 많이 남기고 팔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사갖고 내일 시세에 또 짧게 그냥 수익만 내고 탁 치고 빠지는, 낄끼빠빠, 제가 말씀드렸죠. 낄끼빠빠, 단타매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게, 빨리빨리,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을 빨리빨리 컨택을 해가지고 사요. 남들보다 하루 먼저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10분 먼저 샀는데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